반갑습니다. 저희 스포츠 뉴스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다채로운 이야기들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호스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유럽 축구 시즌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으며 선수들은 약 2달 하고도 보름가량의 달콤한 휴식기와 시즌 전 준비 기간을 통해 2025-2026 시즌을 맞이할 채비를 하게 됩니다. 다음 시즌의 시작과 그 이후의 스케줄은 6월 18일 야간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대략 보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는 의미겠죠. 손흥민 선수가 그 시점까지 토트넘의 선수 명단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 배경에는 그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이적 관련 소문들은 구단 측에서 손흥민 선수를 다른 팀으로 보낼 의향이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군요. 좀 더 정확히는 손흥민 선수 본인이 토트넘을 떠날 결심을 할 것인지 아니면 팀에 남을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공신력 있는 언론사나 명망 있는 기자들을 통해 여러 구단으로부터 공식적인 영입 제안이 쇄도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주로 신뢰도가 낮은 이른바 가십성 매체들에서 손흥민 선수를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이적시킨다거나 사우디의 여러 클럽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서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수월하게 확보하느냐, 아니면 온갖 비난을 감수하며 어렵사리 본선에 오르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이제 최종 2차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유로파 리그 우승컵을 들고 한국을 찾는 토트넘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K리그 올스타팀과의 친선 경기도 소화할 예정이므로 적어도 그때까지는 토트넘 선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스널, 독일의 강호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 정상에 오른 파리 생제르맹과 격돌하는 슈퍼컵 경기를 치른 후 본격적인 새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만일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 선수의 이적을 허용한다면 그 시점은 아마도 뮌헨과의 경기나 슈퍼컵 경기 직전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잔류할지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까닭은 근래 일부 보도에서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 매체에서는 이미 감독직에서 물러났다는 식으로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매우 신뢰도가 높은 정보 출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내부적으로 감독 거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분위기는 감지되는 듯합니다. 현재 안제 감독은 개인적인 휴가를 보내고 있으며 다니엘 레비 회장은 업무차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반 팬들의 기대와는 대조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유로파 리그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안제 감독에 대한 공개적인 신뢰와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안제 감독이 직접 손흥민 선수를 팀의 주장으로 선임하였고 지난 2시즌 동안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2년간 수많은 어려움과 변화가 있었지만 안제 감독의 지도 철학을 따랐던 모든 선수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똘똘 뭉쳐 하나의 팀으로서 값진 유로파 리그 우승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선수단 내 불화설 같은 부정적인 소식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팀 성적이 곤두박질치면 선수단 내부의 단결력이 약해지고 크고 작은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진정으로 주장 손흥민의 리더십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명확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사실 감독을 포함한 선수단 전체가 손흥민이 우승의 주역이었다고 입을 모아 칭송했고 결승전에서는 손흥민을 위해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굳건한 충성심을 드러낸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잘 구축된 팀을 갑작스럽게 해체해버린다? 현지 팬들의 절반 이상과 선수단 내부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 역시 다른 선택을 고려할 여지가 생기게 되겠죠. 안제 감독을 해임하는 그 순간 필연적으로 새로운 사령탑이 부임하여 팀을 처음부터 다시 구성하는 이른바 리빌딩 작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현재 브렌트포드 FC를 이끌고 있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이름이 차기 감독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 감독은 자신의 팀에서 주로 3백 전술을 활용하는 지도자이기에
토트넘이 지난 2년간 견지해온 포백 시스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집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의 경우 토트넘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 본인도 과거부터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 이루고 싶은 목표가 많이 남아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수로서 황혼기에 접어드는 나이를 고려할 때 또다시 새로운 리빌딩 과정에 적응하며 팀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안제 감독의 경질을 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동시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토트넘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길 바라는 팬들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제 사견으로는 모든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투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축구 그 자체를 즐기는 팬들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환경으로 이적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것 같고, 반대로 오직 손흥민 선수만을 열렬히 응원하는 진성 팬들이라면 그가 토트넘에 남든 다른 어느 팀으로 가든 크게 개의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반드시 남아야 한다는 당위론보다는 만약 그가 토트넘의 잔류를 선택한다면 그의 축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팀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확실한 동기부여 요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리더로서 이끌고 있는 팀이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선수단 전체가 더욱 끈끈하게 조직력을 다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명예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처럼 여러가지 엇갈린 이야기들이 나오는 주된 이유는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정작 리그에서는 팀의 명성이나 가치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강등권과 아주 근접한 순위로 시즌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즌 기록은 먼 훗날 현지 팬들이 돌이켜볼 때 그저 최악의 시즌 중 하나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일부 팬들은 토트넘의 경기력이 강등당해도 할 말 없을 수준이라고까지 혹평했었는데 정말로 그런 위기가 현실로 다가올 뻔했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팀을 우승으로 이끌지 못했다면 주장으로서 크나큰 불명예를 떠안았을지도 모릅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네요. 결론적으로 유로파 리그 우승을 통해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획득함으로써 손흥민 선수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팀의 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가 한 팀에서 동일한 감독의 지휘 아래 3년 연속 주장 완장을 찬다는 사실 자체에도 큰 의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감독의 전술적 지시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더 깊어지고 동료 선수들과의 팀워크 역시 당연히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이 점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명실상부한 B클럽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클럽은 지난 10여 년간 그 명성에 걸맞은 만족스러운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리그 우승은 언감생심이었고 조세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유로파 리그 정상에 오르기는 했지만 그 이후의 최고 성과는 FA컵 우승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수선했던 특정 시즌에 리그 2위를 차지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6강 문턱을 넘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이러한 부진의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구단이 감독에게 팀을 제대로 재정비하고 발전시킬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적이 조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가차없이 경질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과거 한 인터뷰를 통해 당시 맨유를 리그 2위까지 올려놓은 것이 자신의 감독 경력 중 가장 위대한 성취였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우승 경험을 가진 명장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객관적인 팀 전력상 도저히 리그 2위를 할 수 없었던 팀, 유로파 리그 우승을 넘볼 수 없었던 팀을 그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이 실로 엄청난 업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무리뉴 감독, 리그 2위라는 성과를 내고도 바로 그해 12월에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감독이 너무 자주 교체됩니다. 네, 알렉스 퍼거슨 경이 은퇴한 이후 한 팀에서 새 시즌을 온전히 채운 감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당시 맨유의 리그 순위는 6위였습니다. 그때도 막대한 이적료를 쏟아붓던 맨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구단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맨유가 고작 리그 6위에 머무른다는 것은 상당한 굴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유로파 리그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팀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와 자국 리그에서 동시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면 단순히 최정예 선발 11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후보 선수층, 즉 벤치 자원들까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매 경기 일정과 상대팀의 특성에 맞춰 선수 기용에 다채로운 변화를 주면서도 꾸준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고 동시에 선수들의 신체적인 피로도 관리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사례를 살펴보면 세계적인 명장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구단 수뇌부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주었고 그 결과 부임 직후 다음 시즌부터 곧바로 유럽 최강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단이 재정적인 측면만 고려하며 감독의 선수 영입 요청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팀이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한 인터뷰에서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유형의 구단이 아니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부진했을 때는 리그 성적이 비교적 양호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을 때는 극적으로 리그 4위 안에 들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낼 수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토트넘은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구단이 감독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세 무리뉴 감독은 여러모로 불운한 시기를 보냈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부임 초기부터 우승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공언했지만 과거 첼시 감독 시절처럼 혹은 이번 시즌에 나폴리처럼 부임하자마자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자 팬들의 기대치가 덩달아 높아지면서 더욱더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제한된 선수 자원으로 무리한 운영을 하다 보니 팀 전체가 무너졌고 그 역시 스스로 팀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토트넘이라면 당연히 만족스러운 성적이 나오기 어렵겠죠. 하지만 지금의 토트넘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안제 감독 체제의 세 번째 시즌. 손흥민 선수가 선수로서 절정의 기량을 발휘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의미 있는 국면입니다. 팀의 몇몇 핵심 포지션에는 유럽 유수의 빅클럽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는 안제 감독 부임 이후 지난 2년간 꾸준히 선수 영입을 진행해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 시즌 구단이 허용하는 재정적 한도 내에서 선수단 보강에 투자를 지속한다면 다시 말해 팀의 전체적인 전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챔피언스 리그와 국내 리그를 병행하면서도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토트넘에게 너무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기대하기보다는 딱 세 포지션 정도만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 가능한 수준급 선수를 보강한다면 토트넘은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선수들의 줄부상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겠죠. 안제 감독 역시 팀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수들에게 높은 강도의 훈련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 선수들은 팀의 평균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자신의 기량의 110%를 발휘하려다 보니 오히려 부상 빈도가 잦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제 감독이 경기를 운영하는 전략이나 방식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팬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때로는 선수들의 개인 기량 부족으로 인해 다소 지루한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지만 최정예 멤버가 가동되었을 때는 실리적인 축구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안제 감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선수단에 더해 두세 명 정도의 잠재력과 실력을 겸비한 젊은 피, 가령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베레치 에제 같은 유형의 선수를 영입할 수만 있다면 팀 전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단순히 몸값이 저렴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제는 경기당 60분에서 70분 정도를 소화하고 때로는 교체 자원으로 투입되어 30분가량만 뛰는 방식으로 시즌 전체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진정으로 필요한 포지션에 확실한 선수를 추가로 영입해서 우리 캡틴 손흥민 선수의 의미 있는 세 번째 시즌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